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1시 여러분들 방송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챙겨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시장에서 이슈되는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1시간 안에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3일 체험권, 그리고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강연 링크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다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오늘장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망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시장 쉬어가면서 이틀 연속으로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유독 하락하는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2637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85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훨씬 더 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별 이슈와 함께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시장에서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56,000달러까지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51,000달러대에 머물렀다가 바로 하루 만에 56,000달러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지난 2021년 이후로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해주고 있는 비트코인과 함께 오늘 우리 기술 투자도 10% 이상 반등 만들어내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5%, 위지트, 위메이드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분위기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오전장 어떻게 평가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오전장 한 줄 정리 어떻게 해볼까요? 어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어제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를 하기로 약속은 했으니까 뭔가를 하긴 했지만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또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국 축구를 이제 보면은 중동하고 이제 경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침대 축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보면 이 정책은 침대 축구를 한 게 아닌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은 때워야 되고, 총선전에 발표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제 했지만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본 거를 그냥 베껴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회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걸 못하니까 다른 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오거나 전에 했던 것도 어떻게 해왔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다 보니까 좀 실망감을 좀 주는 모습이었고, 특히 밸류 프로그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선정, 기업 설명, 홍보 지원 이런 것들 독려한다라고 하는데,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빠졌어요. 공시 의무화 이런 것들도 빠졌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 자사주 소각 등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외되는 모습이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강제성을 띠는 형태로 정책을 좀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율적에 맡겨놓는다. 그리고 잘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이제 어드밴티지를 준다. 이런 이제 뉘앙스인데 실제로 어드밴티지를 뭘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5월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6월에 이제 정책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총선 끝난 겁니다. 어제 이제 이걸 평하는 걸 제가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5월에 좀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미 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전에도 이 정도면은 실제 정책이 만들어질 때는 대부분 초반에 센 정책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사 정원들도 2,000명 이제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2,000명 늘린다고 하다가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적정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어쨌든 간 2,000명을 다 늘려도 사실은 또 문제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의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을 먹으면 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병원 가서 내는 돈보다 건강보험을 많이 먹고 사는데 이렇게 너무 빠르게 의사 정원이 늘면 건강보험이 금방 소진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리병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현재 우리 미국에서 받다시피 돈 있는 사람들은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벌 수 있기 때문에 2,000명 줄여놓고 나중에 줄여가면서 협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웬만한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게 나오고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계속 이제 민원을 넣으면은 누더기가 돼가는 상황인데 처음 나온 정책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5월, 6월 돼가지고 또 총선 끝난 이후에 시장 기대치에 맞춰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게 어제 코스피를 끌어내렸고 오늘은 코스닥을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보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인데 특히 이제 아까 앵커님이 종목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종목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코스피가 지금 0.38%, 0.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실제로 상승 종목은 200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690종목 거의 700종목 가까이 빠지고 있으니까 한 3배 넘는 종목이 빠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더합니다. 276종목 상승하고 있고 1,300종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6배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실망감들,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 정부에서 정말 가열차게 정책을 낸다고 하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들 모든 이제 원기역을 모으듯이 힘을 모아줬는데 실제로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실망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목요일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이 눈높이에 낮을 때는 시장이 어쩔 수 없이 꺾일 수밖에 없다. 정책이 눈높이에 맞게 나왔을 때도 이벤트 선물로 꺾일 거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정책이 우리의 눈높이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상당히 높게 나왔을 경우,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나중에 누더기가 되더라도 일단 높게 나오면은 중요한 2,700의 상방을 뚫어줘야 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미국 시장도 우리가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체크 안 할 수 없는데 다른 것보다 1월에 PC가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일에 발표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전년 대비로는 한 2.6%에서 2.4% 정도 감소하고 월 대비로는 0.2%에서 0.3% 정도 상승폭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가 발표된다는 것 때문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PC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버블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 시장에 버블을 더해주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 시기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에 대한 크게 PC가 시장 기대치보다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너무 이제 물가가 높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그래도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점들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장초에 봤을 때는 우리 그래도 외국인이 현선물은 매수해주고 있었는데 현재 시간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현물에서는 지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장초에 봤을 때는 대본 쓸 때는 1,000억 정도 매수였는데 지금은 소폭 매도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한 13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13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선물에서는 그래도 한 1,70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한 번은 접어서 갈 겁니다. 접어서 가는데 언제 다시 올라올 거냐? 결국 외인들의 수급이거든요. 외인들이 밑에서 받아놓은 것들을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책 기대감보다는 외인들의 수급, 형님들이 한번 끌어올려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이제 종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시 또 기술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미국에서 지금 기술주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 저평가 종목들의 몰렸던 수급들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들, 그동안 조정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오늘 낙폭을 이용해서 한번 당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프로그램 발표된 이후로 오늘까지도 이 상승 모멘텀을 잃은 채 시장의 방향성은 현재 미궁 속에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선 현물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도 어떤 이슈로 오늘 변동성을 보여주는지 이야기 계속 나눠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가운데 안에 어떤 종목들 특징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장이 안 좋은 간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EDGC라는 종목이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EDGC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을 한번 시세를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드렸죠. 한번 세력들이 주가를 세게 끌어올린 다음에 손을 빼버리면은 쉬지 않고 빠진다. 몇 년 동안 풀 한 폭이 안 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게 2020년에 코로나 있을 때 이 구간에 이제 한번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다가 한때 10,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한번 손이 빠지고 가니까 3년을 내리빠집니다. 올해까지 4년 빠졌었는데 4년째 지금 700원대, 저가로는 한 3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00원을 복귀하는 모습이거든요. 세종대왕이었다가 지금 동전주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빠졌다가 최근에 제3자 유상증자 배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경영권 매각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접근할 정도의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래도 동전주를 지폐 만드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0원 정도 지폐주가 되면은 좀 빠져나간다고. 왜냐면 1,000원이 돼서 지폐주가 되면은 호가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매물이 쌓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놓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신규로 접근하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장중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EDGC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1,000원 1차 목표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꼭 확인해 보아야 될 종목,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에브리봇인데요. 사실 에브리봇이 조금 개별적인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로봇주들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두 종목이 그렇게 강하게 못 가는 상황에서도 에브리봇은 나홀로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가에 한 10,000원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종목이 57,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누가 봐도 급등을 한 양상입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급등주는 말씀드렸죠. 3일선, 11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5일선으로 보는 게 아니, 5일선, 21선은 중장기 상승하는 종목들은 5일선, 21선이 의미가 있고 단기 상승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한 단계 빠른 3일선, 11선 위주로 보셔라. 파란색 라인 중간에 여러분 보시는 라인 11선입니다. 딱 11선에서 지지가 나온 이후에 추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된다면은 던질 자리는 이 11선이 꺾이는 자리예요. 최소한 어제는 던졌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여기 던져야 될 자리에서 던지지 못하니까 오늘 개파락이 나오면서 지금 힘을 못 쓰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다시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20,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물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아무리 로봇 사업에 대한 미래 성장성이 크다고 해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면은 새로운 모멘텀 뉴스가 나와도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보유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중장기 보셔도 되겠지만은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한 20,000원대 초반 되면 다시 한번 물을 타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중요한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손절할 수 있는 준비도 하셔야 된다.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주는 차트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하한가로 장을 마무리했던 에브리봇, 오늘도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만 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가격 기회를 주면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꼭 확인해 봐야 될 종목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자, 지난주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특징주라고 소개시켜드리면서 이거 접근은 하지 말고 관심주에 넣어놓고 어떻게 네. 움직이냐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센디오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주가 드라이빙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정관에 새로운 사업 목적 넣어놓고 주가 드라이빙하는 문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재무들이 안 좋은 회사들이 이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좀 장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결과를 계좌로서 막을 수밖에 없다. 계좌로서 결과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초단기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상한가 2번 찍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살짝 밑꼬리 주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구간에서 매집할 사람들은 다 매집했다는 얘기거든요. 뒤로 끌어올리고 나서 나중에 더 갈 것처럼 보여주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곳들은 오히려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요금을 쓰는 거지 따라가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 매매하기는 참 어려운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도 이제 그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초연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한때 그게 유행을 했었었는데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실체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초연도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국내외에 많은 이제 연구진들이 어떻게 보면 LK99 같은 경우는 초연도체, 상온의 초연도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초연도체 관련주들이 수급의 힘으로만 끌고 가는데 그게 정관까지 변경하면서 또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가 단기적인 슈팅을 주는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끝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연도체 같은 경우는 2차전지처럼 정말 실적이 나온 섹터는 아닙니다. 정말 꿈과 희망이 있는 정도의 섹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장기 투자할 정도의 섹터는 아니다. 아직 그냥 단기 테마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정관 변경으로 단기 급등했던 종목의 최후는 이렇다라는 걸 한번 공부해볼 겸 아센디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 2번을 보여주고 어제 오늘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동안의 상승을 한 번에 반납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아센디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중에 이슈되는 종목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도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추가적인 여러분들 정보나 자료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체험권도 준비해놨고요. 온라인으로 강연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에 진행되는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금요일이 3월 1일 날 3일절이죠. 3일도 휴화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까지가 이번 장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라방을 하기로 하고요. 종목들 사실은 좋은 종목들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타점에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나쁜 종목을 배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종목들 중에서 좋은 타점이 있는 종목을 고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일주일에 2번, 요즘은 이제 3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좋은 타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전에 좋은 타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못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하루에 한 종목만 좋은 종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들 가지고 3일 동안 여러분들께 체험 종목들 하루에 2종목씩 장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받아가지고 한번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가는 종목들도 간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중요하지만 난 종목보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종목들을 잘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실시간 뉴스들 여러분들이 챙겨보지 못한다. 그리고 어제같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소위 말하는 대체적인 의견들과 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소수절적인 의견들,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살짝 갖다 대시면은 알아서 요즘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참여 코드 202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드리는 링크도 같이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드리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자와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첫 종목은 필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2,700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일단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몇 달 동안 조금 누워있는 듯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전고점인 25,000원 정도까지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은 그 66,000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3만 원대에 신규 상장이 됐었는데 이게 피로틱스에서 분할돼가지고 상장된 종목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피로틱스가 하는 것 중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회사 부분은 이제 물적 분할한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음극과 양극의 극판을 커팅한 이후에 분리막하고 적층해가지고 젤리롤 형태로 이제 뽑아내는 스태킹 장비를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장이 된 이후에 한참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답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쭉 한번 당겨볼까요? 살짝 당겨보면은, 이 위에 제일 처음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66,000원입니다. 66,000원대 처음에 상장된 다음에 쭉 밀립니다. 쭉 밀렸다가 한 번, 두 번 밀리고, 그 다음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장기적으로 횡보를 해줬으면은 한 6달 정도, 한 반 정도 횡보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거래량이 실리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는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데 이런 구간이 나오는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사보시는 게 어떤가. 매수 관점을 오히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루하게 횡보를 했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주가를 틔워주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차트를 한번 보면은 최근에는 계속 일목구름대 밑에서 헤매고 있다가 지금 일목구름대를 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한 121선 정도를 돌파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은 뭐 25,000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의 입장 관점에서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그리고 신규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니까 좀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 횡보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 이 종목 충분히 우리가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봐도 좋겠다. 긍정적인 평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페노션이고요. 매수가는 6,77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아무리 기다려도 매수가까지 올라오질 않네요.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도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는 HMN과 관련돼서 인수 소식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좀 작용하다가 해당 부분에서 일단은 좀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곤 있거든요. 일단 업계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만약에 어제 정책이 잘 나왔으면은 이 종목이 사실 강하게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PBR 0.5배 단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거기다가 HMM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된 상황이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진짜 대량으로 담고 있거든요. 거의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HMM 인수가 불발된 그날부터
계속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들이 숨도 안 쉬고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외인하고 개인이 지금 던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물론 이제 매물이 조금 있습니다. 장기 입형 때 저항선들도 있고 차곡차곡 있는데 사실 지금 바닥 잡힌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긴 합니다. 소위 말해서 진짜 많이 빠졌을 때 HMM 때문에 빠졌을 때 코로나 때 단기 바닥 잡고 눌림으로 또 그 자리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 지금 저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6,000원대까지 가지는 못할지 몰라도 지금 매수세 기관이 넣어주고 있는 강한 매수세들 좀 생각해보고 또 어쨌든 간 PBR 상으로는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5월달, 6월달에 나올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5월, 6월 되면은 나오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또 설레발을 칠 거거든요. 이번 이제 2월에 나온 정책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정책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설레발을 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설레발들과 함께 한 번 정도 주가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주력 매수 세력인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유 관점 아직까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보유를 해보신다면 저는 6,000원대까지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6,000원까지의 가격 상승 일단은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내 종목이 안 나왔어요. 혹은 제가 가진 종목도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두 이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권 챙겨볼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샵 37을 보내주신 분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네. 오신 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셔서 바로 종목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오셔가지고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황이나 뉴스들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도 많으실 겁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면서 시황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기법적인 측면이라든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목요일에 라이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인선 ENT고요. 매수가는 8,250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걸 사야 되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금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52주 최저가까지 현재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최근 그 업황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거의 죽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인선 ENT와 건폐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건설회사 쪽에서 일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네. 건폐를 처리하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폐기물이 주로 이제 건물을 이제 철거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건설 폐기물이 나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시멘트 덩어리 이런 것들 이제 건폐라고 하고 이제 홈폐라고 해서 그 이제 건폐로 처리할 수 없는 이제 혼합 폐기물 같은 경우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앞사발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얘기하는 그 덤프 트럭 앞사발이 같은 데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차 한 대 보내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이 좀 화랑일 때는 이런 회사들이 사실 되게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가다가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주가가 되게 좋았었는데 최근에 사실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사실 고점 대비 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좀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진 않았는데 건설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은 한번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리하기에는 사실은 종목 자체가 뭐 실적이 크게 꺾인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택 경기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다수설인데 사실은 옛날에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제일 안 좋을 때가 어떻게 보면 바닥인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정비하시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한 7,100원 정도에선 걸려 있으니까 손절가 7,0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7,000원대 깨지지 않는다면 한번 횡보 후에 단기 반등 정도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8,200원에 매수했으니까 단기 반등만 줘도 사실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한 두세 달 정도라도 시간을 주신 이후에 단기 반등 보고 접근하셔도 된다. 다만 손절가 7,000원은 중요하다. 7,000원이 깨지면은 추가 하락하면 정말 바닥 없는 신저가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받쳐주는 매물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급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선이한테 일단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회를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7,000원의 손절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세 달 정도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25,5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자, 매수가까지 올까요? 너무 오래돼서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은 뭐 이중항체 관련된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추가적인 반등 현재 구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그 항암이나 면역 이제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네. 이제 항암제가 처음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나왔고 2015년에 이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항암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표적 항암제다. 엄청난 기술이다. 근데 사실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이 끝나지도 않고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표적 항암제 다음에 면역 항암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나오다가 그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상한 항암제들 많이 나와 있어요. 표적 항암제 중에서 뭐 빛을 이용하는 동성제약에서 뭐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 섹터로 나왔던 데가 이중항체라는 것들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게 이중항체로 되게 유명했던 그런 종목이었다가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그때 제약 바이오의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종목이 많이 옛날 같은 이제 흐름들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도 정말 힘없이 빠지다가 지금 완전히 꼬꾸라진 상황인데 이 종목은 그래도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BCMA 단일항체를 국내 특허 등록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실체는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금 눌림목 주고 돌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000원대에서 25,000원대 매물대 하나만 뚫어주면 생각보다 가속이 붙을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신 가격이 딱 이제 어려운 가격대예요. 25,000원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격대가 돌파되면 3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지 마시고 또 오늘은 장이 안 좋은데도 어쨌든 이 종목은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의 흐름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센 종목이란 얘기예요. 오늘 같은 장에서 부러지지만 않아도 센 종목이라는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25,000원대 이상은 돌파해주는지 확인해보고 지금은 좀 지켜보는 시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5,000원까지의 반등 나와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DX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59,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일단 최근에 큰 하락도 그렇다고 큰 상승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 대응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 2차 전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있지만 사실 2차 전지가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도 하락했습니다. 네. 에코프로라든지 BM이라든지 LNF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상당한 조정을 줬습니다. 사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폭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정리하시기보다는 최근 추세가 나쁘진 않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저점은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1선 인근의 장기 이평선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그렇다고 나쁘냐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하방 오늘은 이제 55,500원인데 이 자리 한 55,000원대에서 한 51,000원대 깨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여기서 박스권 흐름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점은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쇠골을 만든 이후에 이 상방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한번 나온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한 52,000 정도 잡으시고 그 전까지는 한번 조금 더 시간을 줘보셔도 괜찮지 않는가라는 말씀. 다만 52,000원대가 깨지면은 52,000원대 이때의 저점이거든요. 이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지금 저점을 올리는 추세 자체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빠질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2,000원 손절가는 꼭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드X 일단은 손절가 대응 함께 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52,000원 깨지지 않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MPC고요. 매수가 5,65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는 지속해서 고점을 낮춰가는 차트가 1년 내내 나오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로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기대감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게 또 희망이 되어줄 어떤 모멘텀이 더 남아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올라가는데도 올라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사출 제조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잘 아시는 뭐 컨테이너라든지 파레트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 이제 그 지게차가 딱 뭐 이렇게 뜨잖아요. 네. 뜰 때 사실 이 짐을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이 짐 밑에 플라스틱 파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레트 위에다가 짐을 쌓아놓고 바로 이제 뜨는 이제 그럴 때 밑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파레트라든지 환경용품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회사가 바로 움직일 만한 이제 명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나 하나를 굳이 찾는다면은 PBR이 저평가 종목이다. 0.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것들이 0.6배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라는 게 그나마 이제 모멘텀이지만은 어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한번 부러진 만큼 추가적으로 모멘텀 받기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사실은 저평가 종목이기도 하고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5,6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게 저가가 4,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00원이고 4,700원 최저가까지 3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최저가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이런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월, 6월에 만약에 혹시 또 우리가 설레발을 떨게 되는 그 상황이 온다면은 또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언젠간 또 한번 자기 가격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700원 정도 손절가 넣으시고 지금은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보시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6월이 지났는데도 정책이 제대로 나온 게 없고 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거래량도 지금 많이 말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외주가 되어 있다는 상황이고 또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오래 잡지 마시고 딱 5월, 6월 정책 나오는 것까지만 보시고 그 이후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 PBR 관련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남아있기 때문에 4,700원의 손절가만 잘 설정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대응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팜스토리고요. 매수가는 1,845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 10% 정도 더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한지 지금 여쭤봐 주시네요. 보통 홍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모멘텀을 받곤 하는 종목인데 일단 지난 몇 달 동안은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갔거든요. 10% 추가 비중 가능할까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도 아니죠. 2년 지났으니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이제 큰 곡창지대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한번 테마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테마를 받고 시세를 준 이후에는 다시 한번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벌써 2년이 된 차트에서 2년이라고 이제 나오죠. 딱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쭉 내려왔다가 한번 반등을 하려고 했다가 장기 이평대 매물대 딱 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올라가려면은 장대 양봉이 일단 하나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 명분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식량난이 뭐 진짜 식탁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과일 값이죠.
지금 뭐 쌀값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식량난과 크게 지금은 뉴스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뉴스는 소멸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모멘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역시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것도 맞습니다. 저점은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그나마 거래량이 완전 마른 정도 몇만 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다가 아까 이제 그 어떤 종목이죠? 필에너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한번 급락을 강하게 준 다음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천천히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추세를 전환해주면 장대 양봉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역시 마찬가지 시간을 조금 한 1,500원까지 손절가를 잡으시고 시간을 조금만 한 두세 달만 주신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언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달, 3달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은 1,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또한 일단 시간이 더 필요한 종목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에코앤드림이고요. 매수가는 26,600원, 비중이 무려 70%라고 하시는데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간에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조정 없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이 아까 이제 에브리보처럼 한번 부러지면 세게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시면은 파란선 라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주들은 파란선 라인 딱 11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11선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자리가 깨진다면은 이 11선에서 올라가겠죠. 근데 이 자리가 깨지고 난다면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되 26,600원에 73,000원이면은 수익이 지금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11선 이탈 시에는 전략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되 지금은 조금 더 추세를 보셔도 된다. 어떤 11선에서 어쨌든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급등주를 원하는데 막상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면은 급등했으니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급등주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건데 급등이 나오면 오히려 팝니다. 그 되게 이율 배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했다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말에서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발바닥에 사가지고 머리끝에서 파는 게 아니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제 완전 바닥권에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이 나와서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해줘야 된다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횡보를 해줬지만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추세 전환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보다 장대 양봉만큼 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은 통상 그렇게 들어가서 올라가고 나오다가 이 꼭대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81,000원까지 갔지만 81,000원이 꼭대기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선 지지받고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되느냐?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 딱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11선은 기준으로 이탈하고 났을 때 파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추세에 살아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다시 한번 함께 했습니다. 다만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아무래도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갔지만 정책이 끝난 이후에는 기술주들이나 이제 조금 성장주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물론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그렇고 또 뭐 AI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은근히 제약바이오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 중에 실적 그래도 나오는 종목 하셔야 됩니다. 유한양행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회사가 최근에 알레르기성 신약을 선곡적으로 임상 1상 진행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알레르기 진환치료제 YH35324가 면역 글로불린 이 수치가 상승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약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 국제면역 양리학회지에 게재됐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7%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568억으로 재작년보다 57.6% 증가했고 매출은 1조 8,590억으로 같은 기간 4.7%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순이익도 1,425억 원으로 57.4% 정도 증가했다.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했다는 것들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4분기는 조금 실적이 안 좋았는데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무상으로 공급한 프로그램이 지난해 말까지 진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데 의한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 로스마비프 이게 재작년 대비해서 53.7% 정도 증가한 매출 그리고 당뇨 치료제 자디앙이라는 약품도 매출이 많이 증가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이제 안티프라민이죠. 저도 쓴 건 이제 쭉 말씀드린 약 중에서 써본 건 안티프라민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330여억의 매출을 내면서 재작년 대비 11% 정도 성장을 했다. 그래서 웬만한 약품들 지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메리트가 있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화면 보여주시면은 사실은 조금 더 일찍 가져 나왔어야 되는 종목인데 이런저런 종목들 좋은 종목도 있어가지고 가져 나오다가 좀 늦게 가져 나왔는데 보시면 그래도 저점을 올리는 구간에서 어제부터는 이 고점 중간 라인의 고점을 살짝 돌파해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1%도 안 되는 하락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모습들. 그래서 만약에 이 7만 원대 라인만 돌파해준다면은 바로 전에 있던 고점 8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봤을 때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은 지금 한번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유한양행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는 오늘 종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8만 원을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가격이 없거든요. 신고가인데 신고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마디 가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만 원을 추가 상승한다면은 한 10만 원대까지 일단은 1차 목표가로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꺼진 다음에 사실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 비해서 성장주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전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 차트에 크게 녹아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유한양행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에서 매수가로 함께 공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2차로는 10만 원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외 시장 이슈들 또 공부 필요하신 분들 혹은 전문가님과 시장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네. 시중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제 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소수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손실을 보고 소수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할 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종목에 대한 것들을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아센디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관에 이제 초노체 관련된 거 사업 넣어놨으니까 이제 급등하겠구나. 초노체 최근에 신상 데이터테크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흐름들 보여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갑자기 아센디오라는 처음에 연예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가 굳이 집어넣었을까? 실적도 안 나오는 회사가 왜 이거를 사업 목적으로 집어넣었을까? 누군가 이 주가를 부양해서 한탕 해먹고 나가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여러분들이 그
이면에 있는 행간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뉴스는 그 행간들을 알려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간들 그리고 종목들, 뉴스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